안녕하세요. 정보 수업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디어 첫 단원 정보사회의 특성과 진로에 대해서 나가는데요. 혹시라도 수업 내용이 이해가 안 가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선생님이 확인하는 대로 답글을 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해 볼까요? 정보사회의 특성과 진로를 주제로 한 오늘의 학습 목표를 함께 살펴볼게요. 첫째, 정보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보기술의 발달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정보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직업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과거의 직업과 현재의 직업, 미래의 직업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 사회에 과연 나는 무엇을 할까? 아직 나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은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관점에서 미래를 탐색해야 하는지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정보사회 구성원으로서 평상시에 얼마나 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있는지 3가지 문제를 통해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개수가 많을수록 나는 정보기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첫째, 나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다운받는다. 평상시에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은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새로운 게임이나 신기한 어플을 수시로 다운받는 편인가요? 둘째, 버스를 타기 전 도착 시간을 항상 확인한다.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버스가 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는데요. 지금은 버스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 버스 대기 시간이 너무 길면 다른 방안을 찾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지하철 시간도 확인이 가능해서 지하철을 탈지 버스를 탈지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여러분은 버스 정류장에 있는 도착 알림 간판을 항상 확인하시나요? 옛날에는 버스 안내원이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버스 안에서 사람들에게 요금을 받고 버스가 출발할 때가 되면 버스기사에게 출발해도 된다는 신호인 오라이 신호를 보내고는 했는데요. 우리가 교통요금을 직접 내고 버스기사가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거울을 통해 확인하고 알아서 출발하면서 버스 안내원이라는 직업은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지금 내가 관심 있는 직업도 미래에는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는데요. 과연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은 미래에도 존재하고 있을까요? 정보기술과 정보사회.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단어긴 한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정보기술과 정보사회의 정의를 확인해 봅시다. 정보기술은 컴퓨팅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것,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통신망, 방송 등 간접적인 가치 창출에 무게를 두는 새로운 개념의 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행정, 교육, 오락, 의료 등 정보화 사회를 구축하고 가치 창출을 위한 모든 기술과 방법을 망라하는 유형, 무형의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되면서 생명공학 기술, 나노기술 등을 포함하며 미래 사회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컴퓨터, 핸드폰과 같은 컴퓨팅 시스템과 인터넷, 와이파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보사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사회란 정보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 정보의 생산과 소비가 활발해지고 정보가 사회의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우리 생활에서 정보기술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림만 봐도 왠지 감이 올 것만 같지 않나요? 아바타와 같은 3D 영화를 만들 때 사용되는 컴퓨터 그래픽, 공부, 그림, 영상 편집 등이 용이한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 PC, 포켓몬고 게임에 쓰이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운전할 때 필수템인 내비게이션, 여러분들이 매일 쓰는 티머니와 같은 요금 결제 서비스, 인터넷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기술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떠오르는 차세대 정보기술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가상현실이란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로 VR이라는 단어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VR 체험 플레이스도 많이 생겼던데 가보셨나요? 증강현실이란 실세계에 3차원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로 포켓몬고 게임을 해본 사람은 쉽게 이해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내는 실제 세계에 핸드폰을 통해 포켓몬이라는 가상의 물체를 입힌 기술을 증강현실, 다른 말로 AR이라고 합니다. 정보기술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보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 같나요? 생각할 시간을 5초 드릴게요. 5, 4, 3, 2, 1. 농사를 지을 때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씨앗을 심고 물을 뿌렸어요. 그러다가 자동차가 등장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동적으로 물을 뿌려주는 기계가 등장했죠. 그럼 미래에는 어떻게 변할까요? 선생님이 뉴스 기사에서 캡처한 사진을 보면 핸드폰을 통해 내가 키우는 식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산화탄소 센서, 온도 센서 등 우리가 사단원에서 배울 센서라는 것을 이용해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CCTV도 설치하여 다른 사람이 훔쳐가지 못하게 하거나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림은 알쏭달쏭 할 거예요. 선생님이 어렸을 시절만 해도 콘서트 티켓을 구하기 위해 주유소로 달려갔답니다. 신기하죠? 주유소에서 선착순으로 티켓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가곤 했는데요. 주유소 주인은 엄청 힘들었었겠네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학생 시절에 컴퓨터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선생님 나이가 궁금해지죠? 옛날 컴퓨터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 예매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기 위해 컴퓨터, 핸드폰 다 켜놓고 대기하고 있지 않나요? 스마트폰이 얼마나 더 많은 기능을 가지게 될지 감히 상상조차 안 되네요. 마지막 그림들을 볼게요. 빨간 물체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삐삐입니다. 옛날에는 삐삐라는 이 기기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았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처럼 글자를 쓸 수는 없지만 음성 녹음을 남길 수 있던 기계랍니다. 음성 녹음을 하면 화면에 번호가 뜨는데 그 번호로 전화하면 녹음된 내용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되게 맛있어를 존맛탱으로 표현하듯이 삐삐도 암호를 가지고 있는데요. 파리파리는 무슨 뜻일까요? 빨리빨리를 의미합니다. 참 신기하죠? 삐삐가 어느 순간 없어지고 전화와 문자가 가능한 핸드폰이 등장합니다. 선생님이 너무 추억 돋네요. 지금의 핸드폰은 어떤가요? 인터넷 정도가 아니라 넷플릭스, 유튜브 시청 등 무선 네트워크 연결망이 엄청 잘 구축되어 있죠? 미래에는 핸드폰을 이용해 집안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이 아직 상상이 잘 가지는 않네요. 자, 정보기술에 대해 배웠으니 이젠 정보사회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사회는 어떤 특성을 가질까요? 첫째,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습니다. 핸드폰 다루는 법, 인터넷 접속하는 방법,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둘째, 네트워크, 즉 인터넷과 같은 통신망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 세계 사람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컴퓨터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시스템을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인공지능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언어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정보기술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알파고를 생각해 볼게요. 전 바둑기사 이세돌 프로가 알파고와 바둑 경기에서 4대 1로 졌는데요. 인공지능은 스스로 바둑을 배우고 수백, 수천 가지의 경우의 수를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따져서 바둑을 두고 세계 랭킹 1위였던 이세돌 프로를 이기기까지 했습니다. 스스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죠. 스마트폰을 통해 집안 전기를 끈다거나 가스레인지를 끄는 등 시스템을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하죠? 따라서 정보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이 될지도 몰라요. 스마트폰만 봐도 오래된 스마트폰에서는 다운받지 못하는 어플들이 있죠? 우리에게 정보가 이렇게 중요하답니다. 정보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진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미래에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직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드라마 휴먼스를 보면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는 미래사회가 나옵니다. 부모님이 일하느라 바빠서 집안일에 신경 쓰지 못해 로봇을 구입하게 되는데요. 너무 완벽하게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동화책을 읽어주니까 아이들은 부모님보다 로봇을 더 좋아하게 되죠. 부모의 역할을 하는 가정부라. 가정부만 직업이 위태해지는 건 아닐 것 같네요. 이와 비슷하게 로봇이 인간의 자리를 대신하는 여러 가지 사례가 나와서 저러다 인간의 자리가 아예 없어지면 어떡하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키오스크라고 불리는 기계를 보겠습니다. 키오스크. 생소하죠? 영화관에 가면 자동 예매 기계가 있죠? 그게 바로 키오스크입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햄버거 가게에서도 스스로 주문하게 하는 키오스크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아르바이트생 자리가 위태위태하네요. 이런 정보기술의 발달도 좋지만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걱정이 되네요. 인공지능이 벌써 의사소견을 내다니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봇 수술은 실제로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데요. 워낙 정교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사람처럼 손떨림도 없고 실수도 안 할 거예요. 의사보다 나은 면이 있네요. 그럼 의사도 나중에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전화상담원도 점점 기계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이미 ARS를 통해 처리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상담원과 연결이 안 돼 속 터진 적 있나요? 앞으로 상담원과의 연결이 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미 개발되었습니다.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어서 아직 시판되지 않았을 뿐인데요. 전기 자동차가 나왔듯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온다면 운전기사는 더 이상 필요 없겠죠? 드론을 조종해 본 적 있나요? 드론에 택배를 묶어서 주소를 찍으면 알아서 드론이 배송지까지 배달해주는 시스템. 머지않은 미래의 모습입니다. 택배기사님들이 무거운 물건을 옮기느라 엄청 힘들어 하실 텐데 드론 택배가 나온다면 쉽게 물건을 옮길 수 있겠네요. 아니다. 택배기사라는 직업 대신 드론 조종사라는 새로운 직업이 필요하겠는걸요? 직업이 사라진다니 점점 불안해지지 않나요? 선생님이라는 직업도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어요.
선생님보다도 전문성이 뛰어날 테니까요. 그럼 불안하니까 어서 새로운 직업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봅시다. 데이터 수거원은 인터넷에 떠도는 의뢰인의 부정적인 정보를 안전하게 제거해주는 직업인데요. 이미 알고 있죠? 몰래카메라를 찍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불법적으로 유포한 정보를 지워주는 사람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 없으면 이 직업이 필요 없게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선생님이 쓰레기를 너무 싫어해서 너무 격하게 표현했다면 죄송해요. 빅데이터 전문가는 대량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행동이나 시장의 변화 등을 분석하는 직업인데요. 마케팅을 위해 매우 필요한 직업이 되겠네요. 기업 경영을 위해서 시장 분석은 필수니까요. 인공장기조직 개발자는 말 그대로 인공장기를 개발하는 사람인데요. 장기밀매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심장, 콩팥 등 장기가 아픈 사람들은 장기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기증자가 없으면 기증받기를 기다리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장기를 사고 파는 장기 밀매가 비밀리에 있을 거고 이를 소재로 한 영화도 나왔었는데요.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인공 장기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D 프린터로 선생님이 자동차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요. 겉모습만 똑같이 프린트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도 열리고 바퀴까지 굴러가더라고요. 심장을 3D 프린터로 출력하면 실제 심장처럼 뛸 수도 있겠죠? 가상현실 전문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가상현실, 즉 VR을 구현하는 직업입니다. 가상기술은 미래 사회의 핵심 기술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마지막으로 드론 전문가입니다. 택배기사가 사라지면서 드론 전문가가 필요해질 것이라고 조금 전에 배웠었는데요. 요즘은 방송에서도 드론에 카메라를 매달고 촬영을 많이 하죠. 방송 PD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드론 전문가가 되면 아주 유용하겠네요. 새로운 직업 말고 없어지지 않을 직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을 내리는 일을 감정 없는 로봇에게 맡기지는 않겠죠? 국회의원은 왜 안 없어질까요? 로봇이 국회의원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게 법적 허용을 당연히 하지 않을 거니까요. 왜냐? 국회의원들 자기 밥그릇이니까요. 심리치료사와 정신과 의사는 인간의 심리, 감정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절대 로봇이 대신할 수는 없겠죠. 선생님이라는 직업도 없어질 수는 있겠지만 다른 편에서 생각해보면 학생들과 소통하고 상담하는 역할, 인생의 길라잡이가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마지막 4번입니다. 바로 새로운 데이터를 창조하는 일인데요. 인공지능은 사람이 입력한 데이터를 응용하여 스스로 학습합니다. 그 결과 인간보다 더 유능해지죠. 하지만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베끼는 것은 잘할지 몰라도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은 못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반지의 제왕, 겨울왕국을 보면 현실 세계가 아닌 새로운 세계를 작가가 창의적으로 표현했죠. 이런 것은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창의성이 굉장히, 매우,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다양한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은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직업세계에 나타날 10대 트렌드라고 합니다. 10초 드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정보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 내용을 배워보았는데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끊임없는 탐색입니다. 우리가 정보사회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정보사회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탐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둘째, 새로운 정보기술이 나왔을 때 기존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기술을 받아들이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선생님은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에도 투지폰을 고장나기 전까지 사용했었는데요. 선생님 혼자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못해서 친구들이 스마트폰으로 바꾸라고 할 때도 안 바꾸고 있었습니다. 미래에는 선생님처럼 이러면 곤란한 사회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미래 정보사회에서 어떤 것이 필요할지 니즈, 즉 요구되는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직업이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 생각해보고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미리 파악해야 시대가 변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겠죠? 지금까지 정보사회의 발달과 진로에 대해 배웠는데요.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선생님이 쉽게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라도 선생님에게 질문해 주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